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해결하자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게 대부분 시작하죠.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돈이 많아지는 건 이 마지막 단계만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뭐 어떤 투자 강의, 투자 정보, 뭐 무슨 대박, 뭐 이런 정보가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벌고, 모으고, 불리고. 이 단계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버는 것은 이제 일의 영역이고요. 수입. 그 다음에 모으는 것은 어떤 이제 소비, 지출, 절약, 저축, 이런 단계인 거고, 마지막 불리는 것이 투자의 단계인 거죠. 이 어느 한 단계도 소중하지 않은 단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앞 단계, 벌고 모으는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너무 불리는 쪽으로만, 이런 쪽으로만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강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따 학원 가다가 의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작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아둔 돈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돈을 꽤 모았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독신으로 한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모아둔 돈이 없는지를 꼬치꼬치 묻다 보면요, 그분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같이 이렇게 듣게 되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버리는 그 나이 때 그냥 웬만큼 평범하게 버는데 지출 구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출 구조가 너무 안 좋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두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한 분은 독신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신혼 막 결혼한 남자분이었는데 둘 다 비슷했어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벌써 10년을 넘게 일했어요. 한 15년. 15년을 독신으로 일했으면 모아둔 돈이 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는지 잘 살펴봤더니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벌고 계시는데 300만 원 중에 지출이 거의 90%예요. 지출이 90%, 저축하는 건 한 3, 40만 원 수준.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3, 40만 원밖에 모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돈을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했더니 첫 번째가 차량이에요. 차량. 다행히 집은 부모님 이제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안 나가는데 차를 사서 할부를 이용하고 있고, 할부 대금, 그 다음에 뭐 유지 비용까지 하면 한 달에 웬만한 차 100만 원 훅 나갑니다. 그쵸? 300만 원 벌어서 그 중에 3분의 1은 100만 원이 차량으로 훅. 그 다음에 용돈 한 50만 원 쓰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외식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하고 동료하고 뭐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외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는 것도 없는데 한 달에 90% 정도, 한 260, 70만 원을 그냥 쓰고 겨우겨우 뭐 어떤 적금 같은 데다가 30만 원 이렇게 들고.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심각한 게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더라. 이렇게 차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 뭐 외식하는 거, 뭐 용돈도 좀 이렇게 쓰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나름 열심히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면서 이분이 탈출구를 삼는 게 뭐냐면 결국 투자예요.
그래서 여기 수익과 지출 구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잘 알아서 얻어서 강의 듣고 그리고 좀 불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단이 잘못됐는데 뒤에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남성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성분 이제 최근에 결혼하시고 한 분이었는데 이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맞벌이에요. 그 두 분이 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맞벌이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모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감생심이죠.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모아가는 구조를 봤더니 일단 젊은 분들이 웬만한 회사를 다니고 맞벌이 잘하면 정말 많이 빠르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별로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익과 지출을 따져봤더니 주거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일단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은 서울에서 이제 두 분 다 강북 지역에서 근무하고 하는데 강북 지역에 그 굉장히 약간 주거 환경이 좋은 그런 비싼 아파트에서 월세를 사시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언제 살아보겠냐고 하면서 월세 비용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약간 주거 환경이 또 좋고 하면 월세 비용뿐만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또 한꺼번에 같이 늘어나거든요. 주변에 물가도 비싸고. 이러면서 그 주거 환경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한 300~400만 원이 그쪽으로 훅 나가. 한 명 버는 게 그걸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아낄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당연히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차도 운행하고, 신혼이니까 좀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모으는 겁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래서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고 언제 뭐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줬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 정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런 거에만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완전히 생각이 잘못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수입과 지출 구조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제대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주 원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게 아주 건강한 구조로 탁 자리 잡히지 않는 한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투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다 제가 숙제를 드려서 이 수입과 지출 구조, 수입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 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 저는 제 아내하고 경제적인 관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아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돈 관리를 처음에 다 했는데요. 저희는 버는 돈의 80에서 85%를 저축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에서 15%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80에서 85%를 뭐 적금이든 이런 저축해둔 돈으로 먼저 다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10에서 15% 갖고 생활을 하고요. 만약에 그 10에서 15%를 다 쓰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썼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저희 부부의 철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돈을 모아갈 수 있었고 그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돈 진짜 2,500만 원 갖고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결혼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내 집 마련 대출 껴서 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또 순자산도 굉장히 빠르게 모아갈 수 있었고 또 제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나름 이제 퇴사를 이제 했죠. 퇴사하고 저의 투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절제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이 한마디로 수입과 지출 구조를 견고하게 딱 만드는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해서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름 아끼면서 산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돈을 계속 좀 모아가는 게 속도가 느린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재테크나 투자를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수입과 지출 구조를 좋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잉여, 매달 매달에 남는 돈을 점점 많이 만드는 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불리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뭐 그런 거예요. 뭐 덧셈 뺄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곱셈 나눗셈 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축구 선수가 체력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슈팅 기술부터 먼저 익히려고 하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서 한번 백지를 펼쳐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을 견고하게 자잘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출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를 악물고 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빼보십시오. 차량 같은 거. 지금 돈을 못 모으고 하는데 차를 왜 탑니까? 외식을 왜 합니까? 여행을 왜 합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언제까지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도 아낄 때 아껴야 돼요. 그 타이밍을 지나쳐버리고 그 타이밍을 너무 늦어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아끼고 싶어도 못 아껴요. 왜? 아낄 돈이 없어 나중에 가면. 그러니 그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종잣돈은 열심히 모으는 게 아니다. 어떻게 모아야 된다? 목숨을 걸고 모아야 된다. 그때,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경제적 자유는 언감생심이다. 이 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